반갑습니다. 김현우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지방 소멸이 되겠습니다. 사실 지방 소멸은 학문적인 용어가 아니고 그냥 언론에서 나온 얘기이기도 한데요. 이 지방 소멸이라는 말은 마스다 히로야의 지방 소멸이라는 책이 나오고 나서부터 일본에서 이제 선풍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게 일본에서는 2014년도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한 16년 정도에 그 책이 번역이 돼서 알려지고 지방 소멸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도 많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특히 이제 자치단체가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많이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 소멸이라는 것은 지역의 인구가 줄어들어 가지고 그 공동체가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를 지방 소멸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주로 한 3단계 정도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청년이 줄어들고 두 번째는 이제 노인분들까지 줄어들어서 마지막에는 지역 사회가 이렇게 공공 서비스라든지 또 주민을 위한 재반 이런 활동 같은 걸 할 수도 없고 또 그 공동체가 유지도 되지도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행안부에서 8개 지표를 가지고 우리나라 249개 자치단체 중에서 89개 지역을 지방 소멸 지역, 정확하게는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렇게 선정을 했고요. 이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국가 인구 위기, 국가 인구 절벽에 이렇게 처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니 지방을 떠난 청년들 혹은 장년들이 수도권으로 오니까 서울을 비롯해가지고 수도권 지역의 주거 사정이라든지 일자리 사정이라든지 생활 형편을 상당히 이제 악화시키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결혼할 엄두도 안 나고 수도권에 급격한 저출산을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 모든 자치단체의 출산율을 이렇게 줄을 세워보면은 이게 좀 역설적이게도 지방 소멸 지역들은 출산율이 상위일 겁니다. 반대로 출산율이 낮은 지역들은 서울의 지역들, 관악구라든지 강남구라든지 서초구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이제 출산율 꼴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인구가 많은 지역들에 출산을 못하게 하고 결혼을 못하게 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됩니까? 이게 지방 소멸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인구 소멸을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방 소멸 문제는 그 지역 자체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계적으로 수도권의 소멸 문제. 그래서 점차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전국의 소멸을 이제 가져오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방 소멸이라고 해서 그냥 강 건너 물 보듯이 할 상황이 아니고 결국은 그게 이제 우리나라 국가 인구의 절벽을 초래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지역들이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중대한 문제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아시다시피 작년에 합계 출산율이 0.82 정도 되고요. 지금 0.76하고 8도 무너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OECD 정상국가 혹은 세계 정상국가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전쟁을 겪는 나라들, 시리아라든지 이라크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합계 출산율이 이제 1.0대 이하로 떨어지고요. 또 하나는 도시국가인 나라들, 홍콩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이런 마카오 이런 경우만 1보다 떨어지는데 우리나라는 정상적인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출산율이 1.0 이하라는 게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일본이 우리보다 20년 앞서서 소멸을 겪고 있고 고령화를 겪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일본은 1.0 이하보다도 낮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지방 소멸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젊은 사람들의 청년들의 가치관들, 결혼에 대한 이런 가치관은 일본이나 우리나라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렇다고 보면은 일본도 똑같이 1.0 이하가 떨어져야 되는데 일본은 우리하고 그 같지가 않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다. 이걸로는 해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을 보면은 일본은 지방대학이 살아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좀 슬픈 얘기지만은 지방의 명문대학도 이런 형편이 제가 있고, 그래서 그 결과가 우리나라의 그 수도권은 면적으로 보면은 11.8%인데 2021년 말에 인구는 50.4%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나라 1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 서울, 인천, 경기를 포함한 3개 지역이 나머지 14개 지역보다도 무게를 재면은 훨씬 더 이게 3개 지역이 이제 더 많아지는 아주 희한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석을 하건대 저출산 문제는 그냥 그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공간의 문제고 지방 소멸을 문제를 풀지 않으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일본을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지방이 그래도 살아있고 지방대학도 살아있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처럼 이렇게 극심한 저출산 문제를 겪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그 유별난 이런 그 저출산 문제는 어떤 가치 문제보다도 지방 소멸하고 바로 직결되어 있다. 이런 그 해석을 하고 싶고요. 지방 소멸이 되면은 지역 입장에서는 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대표적으로 한 2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일본의 그 유바리 지역이 있는데요. 유바리 지역은 이렇게 지방 소멸이 되니까 2009년도에 주민이 한 13,400명 정도 됐는데 2013년, 17년 이렇게 되니까 한 8,000명 정도 되면서 인구가 한 34.3, 한 35%, 36% 정도 되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바리에 있는 중심지역, 중심지역도 보면은 낮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썰렁하고 또 뭐 극장이라든지 이런 게 있었지만은 지금은 기능을 못 하는데 극장 간판도 철거를 못 하고 어린이들이 가는 오락시설도 썰렁한. 그래서 주민이 떠나다 보니까 공공 서비스도 이제 제공도 못 하고 다시 또 이런 그 세금이 높아지니까 여기 못 살겠네 이러면서 다시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지방 소멸이 결국 그 지역 사회를 어렵게 하는 악순환에 빠지는 그런 그 결과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일본의 유령 마을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지역의 인구가 다 떠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온기가 없으니까 주민들이 그 마을을 인형으로 채운 동네가 되겠습니다. 인형으로 채우다 보니까 인형 교실에 들어가 보면은 인형 선생님이 인형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마을의 그 정류장에도 기다리는 사람도 인형이고, 덜에서 일하는 사람도 인형이고, 이런 그 상당히 그 비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슬픈 일이죠. 슬픈 일인데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고 있고요. 뭐잖아 우리도 이런 그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그런 그 현상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그런 그 결과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지방 상생 전략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하고 다릅니다. 일본의 지방 상생 정책은 저출산 대응 정책이 아니고요. 공간 정책이고 일단 지역 개발 측면의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일본의 지방 상생 정책은 크게 4개 그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껏해야 하나만 저출산 대응 정책이 되고 있죠. 그래서 비율을 따져본다면은 75%는 지역의 매력을 만들어가지고 사회적 이동을 방지하는, 그래서 그 지방 소멸 지역에서 인구가 떠나가지 않게 하고 지방 소멸 지역으로 인구가 다시 오게 하는 이런 그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펴고 있고,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저출산 정책은 기껏 25%밖에 안 되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전부 다 전편일률적으로 거의 다 현재까지는 그 저출산 고령화 정책을 했다는 거죠. 물론 그 이유는 2005년 그때 저출산 고령화 기본법이 세워지다 보니까 그 법원 공간에 구별이 없이 전국적으로 다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객수립하라 그러면 객수립해야 되고 또 뭐 정부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언론가요 그 감사원의 그 결과 보고에서도 보면은 2005년 4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380조를 이렇게 부었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라는 게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출산율 지금 1.20 이하, 지금 뭐 원래 같으면은 0.7 정도, 76 정도 이렇게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성적표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일본만 이렇게 살짝 보더라도 저출산 대응 정책이 출산 일변도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걸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관악구라든지 강남구라든지 뭐 아주 출산율이 낮은 지역에는 출산율 하는 게 일부 맞을 수도 있고 반대로 이제 이런 지방 소멸 지역들에서는 출산율 대응 정책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뭐냐? 그냥 통칭해서는 지역의 매력을 향상시킨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 매력이라는 게 일자리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또 뭐 관광을 통해서도 할 수도 있고 뭐 이러면서 어쨌든 그 원인이 되는 사회적 이동, 인구의 사회적 이동을 태클을 걸어주고 방지를 해야 이게 해결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본도 보면은 지방상생 정책을 5개년간 1기를 끝내고 지금 2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도 보면은 주로 사회적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들, 그리고 지역으로 인구가 올 수 있게 하는 시책들, 지역에서 돈을 만들고 지역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삶을 만들 수 있게 하는 시책들, 이런 그 시책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참고로 해야 될 정책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생활 인구라든지 관계 인구에 이렇게 초점을 둔다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은 소멸 지역들하고 인연이 있는 혹은 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그 지역으로 오게 해가지고 그 지역에 돈도 뿌리게 하고 그 지역에 소득도 창출하게 할 수 있는 전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주로 이제 관광이라든지 혹은 또 비즈니스 상에 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왜냐면 그 출산은 어느 정도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뭐 5도 2촌 하듯이 그런 그 소멸 지역들에 그 이렇게 오게 한다든지 뭐 인연을 맺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생활 인구를 거주 인구가 아니라 생활 인구를 창출해서 그 지역에 이제 소득도 창출하고 이런 그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조금 더 나간다 그러면 이제 생각컨대는 우리도 복수 주소제 같은 거 이런 것도 아마 뭐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데 언젠가 좀 도입을 해가지고 또 이런 그 소멸 지역들에 활기를 불어 넣을 수 있게 하는 뭐 이런 게 이제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우리 지역에 보면은 또 이런 그 지방에 실제로 보면은 많이 노력을 해가지고 그래도 견본이 될 만한 뭐 완성품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또 열심히 하는 그런 지역들도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구례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원래 이제 버려진 농공단지였는데 그걸 갖다가 이렇게 조금 소프트하고 이렇게 현대 감각에 맞게 이렇게 재구성해서 빵 공방이라든지 뭐 라면 공방이라든지 막걸리 공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방이 한 19개 내지 20개 정도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고용도 한 500~600명 이렇게 창출하고 그 공간에 또 영화관뿐만 아니라 회의실이라든지 또 수제 맥주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서천 같은 경우에는 안산 소국주가 있는데 여기 이제 젊은 청년들이 가가지고 젊은 감각으로 소국주의 장인 기술을 가진 분들이 연세가 들어서 자꾸 이렇게 돌아가실 정도 되니까 그 기술도 전수도 받으면서 새로운 감각으로 상품화도 시켜가지고 훨씬 더 많은 이런 소국주를 이렇게 팔고 있으면 소득도 창출하고 심지어 이제 그 공간에서는 마을 호텔이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지역들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들도 보면은 이렇게 소멸에서 탈피하려는 이런 그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때는 그 지역의 이런 그 매력을 창출하기 위한 많은 고민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함량의 이제 서하 같은 경우에는 그 함량이 대진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이렇게 교통 접근성이 좋아지다 보니까 거기 조금 기업들이 많이 가 있습니다. 기업들이 가 있는데 이제 학교 같은 데는 되게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소멸 위기에 처하니까 함량 지역사회가 다 나서가지고 학생 모심 운동을 이제 전국적으로 펼치면서 이 오는 분들한테 함량에 있는 기업에 대한 뭐 일자리뿐만 아니라 LH라든지 이런 데서 또 임대주택도 지어주고 말하자면 일자리하고 교육하고 주거를 같이 이렇게 패키지로 지원하면서 지방 소멸에서 탈출하려는 그런 그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시간이 조금 걸릴지는 몰라도 우리도 이제 이런 그 소멸에 대한 그 중요성이라든지 인식들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이런 노력들을 경주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차츰차츰 쌓이고 이러다 보면은 우리도 어느 정도는 좀 성과를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